안녕하세요. 미국주식론 대학의 미준입니다. 3월 1일 오늘의 미국주식 뉴스를 시작합니다. 2023년 세 번째 달이 시작됐습니다. 시간이 정말 너무나 빨리 흘러갑니다. 새해를 맞이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것 같은데 벌써 세 번째 달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올해 들어서 마음에 들지 않은 일들이 있으셨더라도 1월달, 2월달은 이제 잊어버리시고요. 새로운 마음으로 힘차게 새로운 달을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이런저런 기사를 검색하다가요, 이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자, 이 기사의 제목을 보시면 학생들이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5년 정도가 지났을 때요, 연봉 기준으로 했을 때 가장 연봉이 적은 최악의 학과 10개를 지금 랭킹을 내고 있거든요. 굉장히 좀 흥미진진한 주제긴 하지만 슬픈 현실이기도 하죠. 자, 그래서 과연 어떤 학과를 나오면 가장 연봉이 적은지 살펴보니까요. 자, 최악의 학과는 종교학입니다. 그래서 신학하고 종교학이 36,000달러 정도밖에 받지 못한다라고 나와 있고요. 자, 두 번째로 박봉은 소셜 서비스, 즉 사회복지학과가 37,000달러 정도 되고요. 세 번째는 가계, 소비자 사이언스가 37,000달러. 자, 4위는 심리학입니다. 심리학 역시 37,400달러 정도 평균 연봉을 5년 후에 받을 수 있다라고 나와 있고요. 자, 그리고 5위는 이제 제가 전공한 리저 그리고 환대산업이 38,000달러. 자, 6위를 보시면 퍼포밍 아트니까 공연 예술이죠. 39,000달러 정도를 받고요. 자, 문제는 7, 8, 9, 10위에 모두 에듀케이션이 붙어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을 담당하시는 교사들의 연봉을 보시면 4만 달러 정도에 불과하거든요. 5년이 지났을 때죠. 초봉이 아니라. 자, 따라서 어떻게 보면 교사들의 연봉이 굉장히 박봉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미국뿐만 아니고요. 이곳 영국에서도 교사들의 연봉이 굉장히 작은 편입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저희 아이들이 학교를 가지 않는데요. 교사분들께서 또 스트라이크를 하기 때문입니다. 좀 굉장히 슬픈 일인데요. 지난달에도 한 번 있었고 이번 달에도 역시 봉급 인상을 위해서 선생님들이 길거리에서 시위를 하는 그런 상황이 영국에서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오늘 방송 빨리 마치고요. 아이들을 짐에 데려다 줘야 됩니다. 이 캠브리지 내에 그 아이들한테 체조를 가리키는 학교가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하루 종일 우리 아이들을 거기에 넣어놓고 좀 저희 부부는 편안한 하루를 보낼까 합니다. 아이들이 학교 안 갈 때 좀 하루 종일 같이 있으면 쌍방이 좀 괴롭거든요. 그래서 오늘 체조를 하면서 즐거운 하루를 보낼 수 있게 배려를 좀 해줬습니다. 자, 아무쪼록 영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교사분들의 처우가 좀 개선됐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3월 1일 보내드리는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 방송에서도 첫 번째로 준비된 기사는 시장에 대한 전망입니다. 제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시장 전망에 관련된 글을 여러분들과 공유하는 이유는요. 자, 이렇게 각각 다른 전문가들의 의견이 꼭 맞아떨어질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니고요. 자, 각 전문가들이 가지고 있는 논리가 좀 다를 것이다 라는 기대감 때문입니다. 자, 그 얘기는요, 각 전문가마다 시장에 대한 전망이 조금씩 다른데 과연 어떠한 논리가 뒷받침되어 있는가, 이 부분에 우리가 좀 초점을 맞춰서 읽어보면 재미도 있고요, 우리 투자의 전략을 따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요, 최근에 발견되는 대부분의 시장 전망은 조금 부정적인 쪽으로 기울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거든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들어볼 시장 전망도 조금은 부정적인 의견이고요. 자, JP모간에서 일하고 있는 콜라노비치의 목소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략가 마르코 콜라노비치, 굉장히 유명한 전략가죠. 자, 이 전문가는요, 베어리시한 아웃룩, 부정적인 전망에 지금 계속해서 고수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부정적인 전망을 고수하면서 주식시장에 대해서는 언더웨이트, 즉 비중을 줄여놨다는 거죠. 자, 그 이유가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자, 일단 2월 달에 있었던 FOMC 미팅 이후에 금리가 많이 올라갔다. 여기서 얘기하는 금리는 시장 금리를 얘기합니다. 채권 금리가 굉장히 급속하게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봤을 때 주식과 채권 사이에 다이버전스가 발견되고 있다. 다이버전스는 뭐냐면요, 가격의 차이를 얘기합니다. 채권의 금리가 올라간다는 것은 채권의 가격이 떨어진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고평가되어 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주식시장의 가격과 채권시장의 가격의 차이가 벌어졌다는 얘기죠. 따라서 채권은 굉장히 매력적으로 바뀌었고 주식은 매력도가 떨어졌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거든요. 자, 역사적으로 봤을 때 현재 수준의 실질 금리를 반영하게 되면 S&P 500은 현재 멀티플이 2.5배 정도 과평가되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요, 지금 현재 S&P 500의
P 레이쇼를 살펴보면 21.2배 정도의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2.5배 정도 과평가되어 있으니까 한 18.7배 정도가 역사적인 평균이다. 이렇게 우리가 계산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역사적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멀티플은 굉장히 높은 편이다. 이렇게 평가가 가능한 겁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첨언하기를 현재 굉장히 높은 금리 수준이 오랫동안 유지되고 있잖아요. 따라서 외부적인 영향이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디맨드가 사라지고 있다. 즉 수요가 감소하고 있고요. 또 기업들의 마진이 감소하고 있고 또한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부채가 있잖아요. 이 부채에 지불하는 이자 비용 역시 올라가고 있다. 여러 가지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하기 때문에 지금 콜라노비치가 얘기하기로는요. 주식시장에 대한 전망이 좋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주식시장에 대해서 언더웨이트 비중을 줄일 것을 권고한다는 것이 그의 의견입니다. 제가 볼 때는요, 콜라노비치의 의견은 굉장히 좀 논리정연하죠. 따라서 논리적으로는 어떠한 하자를 찾아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해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는 최근 가장 많은 기사에 등장하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관련된 글입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가 인공지능 관련해서 엄청나게 빠른 진화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이번 기사의 제목을 보시면 마이크로소프트가 통합을 할 것이다. AI, 인공지능으로 구동되는 빙 검색 엔진을요, 그들이 구축하고 있는 윈도우 11에 통합한다라는 소식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한번 살펴봐야겠죠. 자, 마이크로소프트가 화요일날 발표하기를 그들은 통합할 것이다.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인공지능으로 구동되는 빙 검색 엔진을요, 그들이 이미 구축하고 있는 윈도우 11 오퍼레이팅 시스템 운영 체제에 통합할 것이다라는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요, 새로운 버전의 빙이 데스크탑 유저, 저처럼 이제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는 데스크탑 유저 사용자가 서치 박스를 이용을 해서 빙을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하고요. 자, 이 서치 박스는 태스크바에 나타난다라고 나와 있죠. 태스크바가 뭐냐면 바로 이거거든요. 자, 여기 보시면 서치 박스가 보이죠. 여기에서 이제 빙을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는요, 윈도우 11을 이용하는 수억 명의 이용자들이 액세스를 가지게 된다. 바로 접속이 가능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믿을 수 없는 새로운 테크놀로지인 인공지능으로 구동되는 빙을 이용을 해서 검색도 하고 채팅도 하고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도 가질 수가 있고요. 또한 컨텐츠도 만들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냥 태스크바에 검색을 하면 바로바로 이것이 구동된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하겠죠. 자, 그런데 제가 또 마침 윈도우 11을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직접 어느 부분이 가능해졌는지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를 클릭하시면 이제 검색창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필요한 질문을 한번 넣어보죠. 자, 질문 내용은 What is the best way to become rich? 어떻게 하면 우리가 부자가 될 수 있을까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챗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챗을 클릭하시면 바로 빙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챗GPT와 연동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빙 안에 들어가 있는 인공지능이 이제 대답을 해주겠죠. 자, 어떠한 대답을 했는지 조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보다 굉장히 긴 대답이 나왔습니다. 뭐 정리를 해보면요, 하나의 딱 좋은 그 베스트 웨이는 없다. 그래서 부자가 될 수 있는 길은 한 가지뿐만이 아니다.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첫 번째는 일단 일을 열심히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열심히 교육을 받아야 된다. 교육받고 트레이닝도 받고 이렇게 자기 자신을 향상시켜야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두 번째는 패시브 인컴이 나옵니다. 그래서 패시브 인컴을 만들어 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자, 그리고 버짓을 잘 짜서 예산을 잘 짜서 세이빙 머니니까요, 저축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투자 활동도 열심히 해야 된다. 미주은을 열심히 시청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돈에 대해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질 필요가 있다.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부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것은 긍정적이지 못하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긍정적인 마인드셋을 가져야 된다. 돈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미지를 부여해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번 기사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은요, 마이크로소프트의 진화가 굉장히 무섭다.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많은 부분의 혁신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을 직접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번에도 인공지능 관련된 기사입니다. 자, 이번에 CNBC 프로의 기사 제목이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얘기하기를 AI, 인공지능은 새로운 일렉트리시티, 전기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만큼 조만간 AI, 인공지능을 모든 사람이 사용하는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인공지능의 시대가 밝아온다. 이렇게 우리가 기대감을 높여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요, 앞으로 이러한 인공지능의 진화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최고의 15개 기업을 정리해서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과연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의견에 따르면 어떠한 기업들이 AI의 진화를 타고 비상할 수 있을지 그들의 이름을 한번 살펴보시죠. 자, 첫 번째는 메가테크 기업입니다. 애플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를 추천해주고 있는데요. 자, 그 이유는 뭐냐면요. 이런 테크 기업들이 계속해서 AI 전쟁, AI 레이스, 경쟁에 참여하고 있다. 많은 테크 기업들이 뭐 챗GPT와 비슷한 형태의 챗봇을 개발하고 있다. 그들 자신의 시장을 확대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 거죠. 자, 그뿐만이 아니고요. 반도체 기업도 굉장히 좋게 보는 것 같습니다. 특히 GPU를 만드는 기업이라든지 반도체 장비를 만드는 기업이 수혜를 입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요. 자연어 모델의 인공지능을 트레이닝시키고 교육시키고 구동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강력한 컴퓨팅 파워가 필요하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또한 클라우드 소프트웨어에 이제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러한 데이터를 분석하는 소프트웨어 기업도 수혜를 입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아무래도 클라우드 쪽에 보안을 담당하는 사이버 시큐리티의 기업의 역할도 커질 것이다라는 것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주장입니다. 자, 이러한 배경을 이해하시고요. 과연 15개 기업, 어떠한 기업이 선정됐는지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시죠. 자, 첫 번째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겠죠. 오픈 AI와의 통합을 통해서 인공지능의 최강자가 돼가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첫 번째로 추천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알파벳입니다. 알파벳에는요, 알파고로 유명한 전 세계 최고의 인공지능 기업 딥마인드가 있고요. 또한 최근에는 바드라는 챗봇을 출시하기도 했습니다. 자, 세 번째는 메타 플랫폼즈죠. 메타 플랫폼즈 역시 제가 며칠 전에 라마라는 자연어 인공지능 모델을 출시했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렸죠. 자, 네 번째는 애플인데요. 애플 같은 경우는 iOS 상에 생태계를 이미 구축했기 때문에 여기에 검색 엔진에서 라이센스 피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인공지능이 활성화되게 되면요, iOS에서 들어오는 서비스 매출이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기대감을 높여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바이두고요. 바이두 역시 최근에 언이라는 챗봇을 출시했죠. 자,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공지능의 승자가 누가 되건 그 뒤에는 GPU를 팔고서 앉아있는 엔비디아가 많은 혜택을 입을 것이다. 저의 개인적인 판단이고요. ASML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노광 장비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가능성이 높겠죠. 자, 그리고 타이완 세미컨덕터도 마찬가지죠. 아무래도 첨단 반도체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최고의 파운드리 기업 TSMC도 많은 혜택을 입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밖에도 아레스타 네트워크스, ANET가 티커네임이고요. 어도비, 셔터스톡, 나이스 시스템, SAP, RELX, 마지막으로 팔란티어라는 기업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팔란티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빅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애널리틱 기술을 가지고 있잖아요. 따라서 데이터의 양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러한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효과적인 결정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기업들이 많은 혜택을 입을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도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자, 예전에 방송을 계속 시청하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골드만삭스라는 투자기관에서는요, 매 분기마다 3개월에 한 번씩 미국에서 활약하고 있는 헤지펀드 그리고 뮤추얼펀드의 포트폴리오를 모두 분석해서요, 가장 인기 있는 종목 그리고 가장 인기가 없는 종목을 리스트로 만들어서 우리랑 공유를 해주거든요. 자, 그 결과가 3개월 만에 또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골드만삭스는 총 758개 헤지펀드 포트폴리오를 분석을 했고요. 이들이 운영하고 있는 자금의 규모는 무려 2.4조 달러에 이릅니다. 자, 그리고 뮤추얼펀드도 543개의 펀드를 분석을 했고요. 그들의 운영 자금은 2.4조 달러 된다. 따라서 이들의 운영 자금을 합치면 무려 4.7조 달러에 이르잖아요. 따라서 이렇게 엄청난 자금이 어떠한 종목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어떠한 종목을 부정적으로 보는가는 굉장히 중요한 투자의 척도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들의 포트폴리오는 2023년 초를 기준으로 한다라고 이해가 가능하고요. 자, 일단 페이벌드 스톡이니까 헤지펀드 그리고 뮤추얼펀드가 가장 선호하는 종목들의 이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탑10을 보시면요, 탑10 중에 5개는 테크 주식이라고 나와 있고요. 자, 이들의 멀티플을 보면 20% 정도 NTMP 레이쇼를 기준으로 했을 때 프리미엄이 붙어 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요, 앞으로 다가오는 12개월 동안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되는 순이익에 비해서 시가총액이 어느 정도 올라가 있는가를 살펴봤을 때요, 시장의 평균 S&P 500의 평균보다 20% 정도 고평가되어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얘기는요, S&P 500의 포워드 PE 레이쇼는 16배에 불과한데 이들 종목 가장 인기가 있는 10개의 종목은 19배 정도의 프리미엄이 붙어 있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하겠죠. 자, 이렇게 헤지펀드 그리고 뮤추얼펀드가 봤을 때 가장 비중 있게 투자하는 종목 1위는요, 파이저입니다.
파이낸셜 컴퍼니죠. 자, 파이저브 같은 경우는 18개 헤지펀드에서 탑 10으로 홀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하고요. 뮤추얼 펀드 같은 경우는 S&P 500에 비해서 0.14%포인트 정도 비중이 확대돼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인기가 많은 종목은 쉬압이고요. 13개의 헤지펀드가 탑 10에 보유를 하고 있다. 또한 뮤추얼 펀드에서는 0.17%포인트 정도 시장의 평균보다 비중을 확대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고요. 자, 세 번째는 월크데이, 네 번째는 휴마나고요. 다섯 번째는 우버가 올라가 있습니다. 우버 같은 경우는 총 35개나 되는 헤지펀드가 탑 10에 담고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살펴볼 수가 있고요. 6위는 웰스파고죠. 11개, 7위는 마스터카드고요. 8위는 유나이티드 헬스, 9위는 서비스나우, 그리고 10위에는 비자가 턱걸이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가장 인기가 없는 종목을 살펴봐야겠죠. 헤지펀드 그리고 뮤추얼 펀드가 봤을 때 시장 평균보다 그 비중을 낮게 설정하고 있거나 아니면 공매도를 하고 있는 그런 종목들을 살펴보면요. 1위는 에브비입니다. 에브비 같은 경우는요, 현재 숏 인트레스트 공매도 비율이 1%를 넘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뮤추얼 펀드 같은 경우는 시장 평균보다 0.28% 정도 비중을 낮게 가져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인기가 없는 종목은 캐터필라, 세 번째는 포드고요. 네 번째 일리노이즈 툴웍스고요. 다섯 번째 3M, 여섯 번째 펩시코, 일곱 번째는 안타깝게도 테슬라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홉 번째는 코스트코고요. 11번째에 코카콜라도 보이고 15번째에 브로드컴, 19번째 모더나의 이름이 나와 있고요. 22번째 보잉, 23번째 디즈니, 그리고 24번째 인텔이 올라가 있습니다.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는 아주 오래간만에 에어비앤비 관련된 기사를 준비했습니다. 저는 이제 호텔리어 출신인데 호텔 주식은 가지고 있지 않고요. 에어비앤비에만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저랑 비슷한 의견을 가진 전문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아구스라는 투자 기관이 있는데요. 이 아구스에서 업그레이드를 해줬다. 에어비앤비에 대한 평가를 원래는 이제 보유를 주고 있었는데 이번에 매수 의견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자, 애널리스트 이름이 나옵니다. 존 스타스작이고요. 자, 이 전문가의 평가를 좀 살펴보니까요. 자, 존 스타스작은 지금 8,348명의 월가 전문가 중에 805위에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상위 한 10% 정도에 포함되는 굉장히 유능한 전문가죠. 석세스 레이트를 보시면요, 55%가 넘어갑니다. 따라서 10개 정도의 주식을 선정을 하면 5개에서 6개 정도는 맞아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지난 1년간 베어마켓에도 불구하고 평균 수익률 역시 6.7%를 찍고 있기 때문에 괜찮은 성적표를 만들어내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자, 어쨌든 이렇게 유능한 전문가인 존 스타스작이 얘기하기를요, 에어비앤비의 렌탈 수요가 미국 쪽에서 강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자, 그 이유는 뭐냐면 최근 들어서 롱거 스테이, 장기 투숙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뭐 최근에는 한 달, 두 달, 막 6개월 이렇게 장기적으로 렌트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호텔의 수요보다는요, 이렇게 에어비앤비 쪽에 숙박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도시 쪽의 수요가 굉장히 많은 폭으로 성장하고 있다. 자, 이런 이유를 들어서 지금 앞으로도 에어비앤비의 수요가 강력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는 에어비앤비의 테이크 레이트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테이크 레이트는 뭐냐면요, 수수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에어비앤비가 이 오너들한테 부여하는 수수료가 계속해서 퍼센티지가 올라가고 있다. 이 부분도 역시 매출이 성장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뿐만이 아니고요. 앞으로 에어비앤비의 전망을 긍정적으로 보는 부가적인 뉴스들이 있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코비드-19의 영향이 중국에서 계속 사라지면서 중국 쪽의 비즈니스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자, 그리고 라틴 아메리카, 중남미 쪽에도 성장률이 가속화되고 있다. 자, 그뿐만이 아니라 유럽 쪽에 보면 여름 휴가의 그 기간이 점점 더 앞당겨지고 있다. 저 최근 들어서는 이제 사람들이 7월, 8월에만 여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앞서서 휴가를 당겨서 사용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를 들어서 에어비앤비가 앞으로 좋은 성장을 이어나갈 수 있다는 것이 아구스의 의견이고요. 자, 여기 보시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에어비앤비의 성장률이요, 레비뉴, 매출도 그렇고 어닝 같은 경우도 하이틴이니까요, 20% 가까운 성장을 장기적으로도 이어나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전망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자, 그뿐만이 아니고요. 최근 들어서 스트롱 캐시플로우, 현금 흐름도 굉장히 좋은 기업이 에어비앤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자, 이렇게 현금 흐름이 좋으면 자사주 매입을 활발하게 진행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전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아구스에서는요, 목표 주가를 144를 부여하고 있다. 자, 이번에는요, 시킹알파2를 활용을 해서 여기에서 이제 아구스가 안겨준 여러 가지 투자 논리가 있잖아요. 이러한 투자 논리가 정말 맞아 떨어지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요, 성장률이잖아요. 그래서 에어비앤비의 성장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1년 동안 매출의 성장세는 40%를 넘어섰고요. 앞으로 다가오는 1년 동안도 22.58%의 꾸준한 성장을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밑으로 조금 내려가시면요, 장기적인
전반적인 성장의 기대치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 현재 애널리스트들이 기대하는 3년에서 5년 어닝의 성장 추세는 18.86%입니다. 물론 이제 기대치에 불과하긴 하지만 그래도 20% 가까운 어닝의 성장을 3년에서 5년 정도 중장기적으로 기대해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지금 전망치가 나와 있는 거죠. 자, 다음에는 수익률을 한번 살펴봐야겠죠. 현금 흐름이 굉장히 좋다고 얘기했잖아요. 에어비앤비는 정말로 수익률이 좋습니다. 현재 과거 12개월을 기준으로 했을 때 순이익 마진은 22.5%나 되고요. 현금 흐름도 30%를 넘어갑니다. 자, ROE 같은 경우도 36%나 되고요. 따라서 정말로 현금 흐름이 굉장히 단단하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직접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목표 주가는 어떻게 될지 우리가 좀 재미 삼아서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닝으로 오셔서 어닝 에스티메이트를 클릭을 하시면 여러 전문가들, 미국의 애널리스트들이 에어비앤비 관련해서 전망치를 내는 것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가장 오른쪽을 보시면 얼마나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에어비앤비의 EPS 전망치를 내놨는지 여기 나와 있고요. 여기 나와 있는 EPS의 에스티메이트는 평균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 2023년이 마무리가 됐을 때 에어비앤비는 한 주당 3달러 38센트를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이 수치는 앞으로 한 3년, 4년 후에는 2배 정도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다가오는 2030년 정도가 되면 11.6달러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자, 만약에 에어비앤비가 2030년이 됐을 때 11달러 63센트 정도의 어닝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요. 우리가 직접 한번 목표 주가를 만들어 볼 수가 있겠죠. 11.63 곱하기 예를 들어서 25배 정도의 PE 레이쇼를 설정할 수 있다면 자, 그렇게 되면요. 주가가 290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지금 현재 주가는 123에 불과하거든요. 따라서 만약에 시장의 전문가들이 예측하는 어닝의 성장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만들어줄 수만 있다면 앞으로 에어비앤비의 주가 상승을 우리가 좀 기대해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재미삼아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앞으로 남아있는 기사는 헤드라인 중심으로 좀 핵심만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헤드라인은 테슬라 관련된 소식이고요. 테슬라가 이제 2023년 들어서 100% 가까이 주가가 올라갔잖아요. 자, 그러면서 일론 머스크가 다시 전 세계에서 가장 부자가 됐다라는 소식입니다. 자, 실제로 제가 한번 들어가서 봤더니요. 블룸버그에서 지금 빌리언이어 인덱스라는 걸 발표했거든요. 자, 1위가 일론 머스크입니다. 186 빌리언 정도의 자산을 가지고 있고요. 자, 2위는 프랑스 사람이죠. 버나드 아놀트가 184 빌리언으로 일론 머스크를 바짝 뒤쫓고 있고요. 3위는 제프 베조스입니다. 118 빌리언, 많이 떨어져 있죠. 4위는 빌 게이츠 114 빌리언, 5위가 워렌 버핏입니다. 107 빌리언 정도를 나타내고 있고요. 자, 아무튼 테슬라의 주가가 70% 떨어지면서 일론 머스크가 순위가 많이 떨어졌었는데요. 다시 100% 가까운 성장 추세를 보여주면서 일론 머스크의 부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자, 우리 테슬라 주주의 부도 일론 머스크처럼 계속해서 늘어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다음 헤드라인은 소파에 관련된 아티클입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수프림 코트, 미국의 대법원이 등장을 하는데요. 미국의 대법원이 미국의 행정부에 태클을 건다는 내용입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미국의 바이든 정부에서 이번에 학생들의 학자금을 탕감해 주겠다 이러한 발표를 했잖아요. 자, 그런데 미국의 대법원에서 너네는 그럴 권한이 없어 이렇게 지금 태클을 걸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소파이 같은 경우는요. 많은 매출을 학자금 대제출에서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따라서 만약에 다 탕감되게 되면 소파의 입장에서는 많은 수입원이 줄어들게 된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따라서 미국의 대법원에서 만약에 이번에 너네 그렇게 학자금 탕감해 줄 수 없어 라고 얘기하게 되면 결국 많은 학생들이 소파이의 재대출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고 소파이의 매출이 급격하게 올라갈 수 있다. 이러한 기대감이 올라가면서 소파이의 주가가 이러한 뉴스의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헤드라인은 버진 갤럭틱 관련된 소식입니다. 어제 버진 갤럭틱이 어닝을 발표했는데요. 어닝은 형편이 없었습니다. 자, 그래도 굉장히 좋은 뉴스가 하나 있었는데 아직까지도 2분기에 커머셜 스페이스 플라이 서비스를 개시할 것이다. 그 얘기는요. 다가오는 2분기부터는 우주 여행의 시대가 개막된다라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해줬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연기 없이 꼭 우주 여행이 시작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버진 갤럭틱의 주가 역시 하늘 높이 날아갈 수 있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요. 오늘 마지막으로 준비된 헤드라인은 브로드컴 관련된 소식이고요. 브로드컴이라는 반도체 기업이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인수합병 건이 있습니다. 바로 VM웨어인데요. 자, 이번에 VM웨어 관련해서 EU 쪽에서 유럽 연합 쪽에서 규제기관이 태클을 걸었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고요. 반대 의사가 표명될 것이다라는 예측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브로드컴 입장에서는 이번 인수합병을 진행하기 위해서는요. 어느 정도 레미디가 필요하다. 그 얘기는 이제 조건을 수정해서 다시 제출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합니다. 자, 이번 VM웨어 인수합병 건에 대한 최종 판단은
6월 7일 날 지금 데드라인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몇 달 내에 VM웨어에 대한 인수합병이 확정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좀 기대감을 높여볼 수가 있고요. 자, 과연 브로드컴이 이번에 VM웨어라는 엄청난 기업을 인수합병하면서 그들의 투자 가치를 높일 수 있을지 관심을 가지고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3월 1일 보내드린 오늘의 미국주식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방송도 마지막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홍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또 다른 채널 노마드 패밀리의 글로벌 브이로그에 새로운 영상을 오늘 게시를 했습니다. 이 영상도 많은 분들께서 함께 해주시고요. 여러분들의 의견도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